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을 오고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답변해드리는 그런 교환학생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미리 받은 건 아니고요. 저한테 이때까지 댓글 달아주셨던 것들, 블로그 쪽지로 보내주셨던 것들, 이메일, 인스타그램 DM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받았던 질문을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찍을 때마다 좀 소리가 잘 예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먼저 저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템플 대학교에서 지금 2개 학기째 교환학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5월이나 6월 사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지금은 교환학생 8개월 차인 학생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건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템플대학교 한 학기 비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학비는 제가 냈을 때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16,188달러였습니다. 학비만 16,188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University Service Fee라고 해서 학비 외로 따로 받아가는 돈이 있어요. 이거는 484달러였습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Student Fee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교환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비용을 또 따로 가져가시는데 이거는 182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합하면은 16,854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2024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2,224만 7,28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좀 많이 죄송했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100만 원 이상은 거뜬히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처음 딱 교환학생 도착하셨을 때 돈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부터 수저, 프라이팬이나 슬리퍼라던가 컵 이런 모든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8, 9, 10월 요 3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앞으로 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오프 캠퍼스예요. 오프 캠퍼스에 산다는 게 오프 캠퍼스에 사는 방식이 뭔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온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생활 방식은 오프 캠퍼스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템플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템플대학교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템플타워랑 모건홀 약간 이런 식으로 학교 캠퍼스 안에 학생들 기숙사가 있어요. 이걸 온캠퍼스라고 부르는 거고 캠퍼스 밖에 있는 거주 시설들은 모두 다 오프 캠퍼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오프 캠퍼스는 템플네스트, 유니버시티 빌리지, 벤티지, 더뷰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자취하는 것처럼 집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약간 미국 정말 가정집 같은 곳에서 혼자 사는 그런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 중에서 저는 유니버시티 빌리지를 선택해서 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2베드 1베스라고 해서 여기가 제 방이고 지금 요 앞에가 제 룸메 언니 방인데 각각 각방이 주어지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을 공유하는 그런 플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사는 플랜에는 돈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 보통 900불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달에 910불 정도 나왔었거든요. 한 달에 910불이 나오는데 하나로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환율을 돌려봤을 때는 120만 원이 나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전기세가 붙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전기세는 20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만 원.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26,400원이라고 나옵니다. 122만 7,6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유니버시티 빌리지에 산다고 해서 모든 방이 다
저만큼 나오는 건 아니고요. 더 나오는 방도 있을 수 있고 덜 나오는 방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전기세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는 전기세가 요번 달엔 별로 안 나온 편이고 또 엄청 많이 나올 때는 50불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 뭐 제가 아는 다른 친구는 뭐 100불 가까이 나온 적도 있고 정말 종잡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마이크 음질이 좀 변했죠. 제가 이걸로 찍고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 배터리가 다 해가지고 지금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그래도 학비랑 생활비 부분은 마이크에 잘 들어갔는데 나머지 뭐 치안이라던가 아니면 추천하는 프로그램, 먹거리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갔어요. 소리가 아예 녹음이 안 됐어가지고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 템플대학교 치안이었어요. 엄청 많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이것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템플대학교 치안은 안 좋은 편이 맞습니다. 제가 뭐 다른 학교에 있어보진 않아가지고 뭐 템플대가 치안이 가장 안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다른 교환학생 파견 나가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겁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조금 더 무서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학교로 파견 나가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약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이 주는 그런 것 때문이었겠죠. 일단 뭐 당연한 건 밤늦게 막 새벽에 뭐 혼자 다니시는 건 당연히 비추하고 밤늦게 다니더라도 좀 이제 친구들이랑 다닌다든지 하는 게 좋고요. 좀 멀리 이동해야 된다 하실 때는 당연히 버스랑 지하철은 당연히 이용하시면 안 되고 우버가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우버를 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시내에서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 나갔다가 지하철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열차를 잘못 탄 거예요. 급행열차로 타버려가지고 익스프레스를 탔는데 그게 급행인 줄 모르고 나는 템플 유니버시티에서 내렸어야 됐는데 이게 기차가 안 멈추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저녁 5시밖에 안 됐는데도 미국이 해가 빨리 져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주변에는 다 이제 여자들이었고 다 흑인 남자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나만 이 칸의 여자고 동양인도 나밖에 없고 근데 핸드폰 배터리도 그때 없었거든요. 한 10%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차해야 할 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진짜 열차가 훅 넘어가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배경이 빠르게 바뀌는 걸 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나를 어디서 내려주는 건지. 급행인지도 몰랐으니까 전 진짜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급행인 줄도 몰랐고 주변엔 다 흑인 남자들밖에 없고 나 혼자 여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역에 딱 정차를 해서 내렸는데 거기가 이제 켄싱턴 쪽이었던 거예요. 그 역이. 그래서 와 너무 무섭다. 그때 이미 저녁 한 6시 좀 안 되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내려서 막 빠르게 지하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6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와 진짜 개무섭다 이러면서 빨리 우버를 불렀는데 제가 아까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한 8%? 7% 남아있고 우버를 자연히 잡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픽업존을 다른 곳으로 잡은 거예요. 손이 막 이게 덜덜덜 떨려가지고 픽업존을 다른 곳으로 잡아가지고 우버 아저씨가 도착을 하셨는데 기사님이 도착하셨는데 우버도 5분 뒤에 픽업 그쪽으로 손님이 안 오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우버를 놓치게 되면 그땐 진짜 정말 생사의 길에 놓이게 되는 수준이었어요. 우버를 막 미친 듯이 찾는데 자동차가 너무 주변에 정차 있는 게 많으니까 도대체 어떤 자동차가 내 우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5% 배터리밖에 없는 핸드폰을 쥐고서 미친 듯이 막 달렸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 우버 앱에 그 지도가 있는데도 막 그때 정신이 없고 무서우니까 막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행히 이제 우버를 잡고 다행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 최근에 템플대학교 캠퍼스에서 좀 크게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저번 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설날쯤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 무리들이 시내 그 캠퍼스, 그 템플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막 이렇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뭐 사람들 패고 뭐 총기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아냐면 제가 그때 그 설날 주간이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한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같이 요리해온 거 먹는 그런 포트럭 파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TU 알라트라고 해가지고 템플 유니버시티 알라트라고 해서 계속 메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총기 사고가 났다. 경찰이 이렇게 지금 클리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람이 오거든요. 근데 좀 사안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친구가 야 근데 와도 되는 거 맞아?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지금 TU 알라떼에서 뜬 그 골목으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통해서 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버를 4명인가 3명이서 타고 막 이제 가는데 우버 밖에 이제 풍경을 보는데 정말 너무 많은 쟤 진짜 무서운데? 야, 근데 너무 많다. 무서워. 진짜 무서운데? 꺼매. 와, 나 너무 무서워. 왜 이러냐? 야, 나 진짜 개 무서워. 뭐야, 저기 경찰서 아저씨 여기로 일부러 가시는 거야? 저기 돌아가시면 돼. 우버 기사님도 무서워하셨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집에 잘 도착하게 됐었지만 그날은 좀 많이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미국은 정말 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요.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시는 그 서울여자대학교 동문 선배님이 계셔서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오면은 대도시에서 돈을 번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대도시에서 살지 않고 외곽으로 다 빠진다고 해요.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면 자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도시에 살지 않고 외곽으로 나와서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외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가 오는 건가요? 라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파견이 되어서 다음 해인 5월에 학기가 끝나요. 8월 후반, 한 8월 29일인가? 30일쯤에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초반, 5월 7일, 9일쯤에 학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교환학생 추천을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메일로 여쭤봐 주신 분이었는데 이게 한 학기를 갈지 1년을 갈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1년을 와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에 따라서 한 학기와 2학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이 좀 이제 미국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고 약간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학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뭔가 추억을 만들고 경험을 쌓고 쉬는 그런 것보다는 영어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관습 같은 것도 좀 관찰해보고 싶고 약간 좀 뭔가 트렌드도 좀 공부도 해보고 싶고 문화적 차이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년을 더 추천을 드려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2학기를 많이 오시고 남자분들은 대부분 한 학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도 갔다 오시고 또 취업 준비도 하셔야 되셔가지고 보통 남자들은 한 학기, 여자분들은 2학기. 한 학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애초에 교환학생 자체를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템플대 꼭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나 먹거리 등등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프로그램에 잘 나가는 편이 아니고 먹거리도 집에서 해먹기 때문에 저 완전 MBTI 완전 극아이이기 때문에 잘 추천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했던 것들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먹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먹거리는
푸드트럭이 학교에 좀 많은데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푸드트럭은 그 학생회관 앞에 할랄푸드가 있어요. 거기 제가 브이로그 저번에 올렸던 영상 브이로그에도 나왔는데 치킨 커리 라이스인가? 그게 있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약간 자극적이고 맛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카레 맛인데 살짝 느끼하기도 하고 샐러드도 같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샐러드는 잘 안 먹고 밥만 해서 이렇게 먹는데 맛있어요. 그 할랄푸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온대요. 자기 푸드트럭에. 그 두 번째가 중국인이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한국인 입맛에는 딱 맞는 그런 푸드트럭이고요. 그리고 그 벨타워 지나서 횡단보도 지나면은 이렇게 천막 이렇게 쳐진 한 4-5개의 그 가게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리치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파는 그 카페라떼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 카페라떼는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맛있기로. 그래서 그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천인데 베이컨 에겐치즈 크루아상을 팔아요. 근데 그 크루아상 빵이 부들부들하고 너무 맛있고 그 계란도 진짜 스크램블 너무 맛있고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밥 대용으로 너무 최고고 양도 꽤나 푸짐한 편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리치스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그 미대 건물, 타일러 스쿨이라는 미대 건물 앞에 크레페 집이 있어요. 크레페 맛집, 크레페 푸드 트럭이 있는데 저는 그 바나나 딸기 누텔라 먹어봤는데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교 스튜던센터 이렇게 내려가면은 더뷰라는 아파트, 오프캠퍼스 아파트에 올드넬슨이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일본이랑 한국 그 식자재들이 진짜 많아요. 막 대파도 팔고 떡볶이 떡도 팔고 부대찌개도 팔고 이러거든요. 팩으로 된 거. 저는 H마트 가고 싶은데 좀 여력이 안 될 때는 거기서 이렇게 사 먹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사 먹지 않아서 이 정도 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참여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좋았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파티는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막 이렇게 피자도 주고 콜라도 주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막 괜히 이렇게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하고 네, 여기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 버스는 그냥 재미있었다? 이거는 이제 그 짜임새가 재밌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인터내셔널 파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소 대관하고 그 콜라랑 피자 주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제 친구들 이렇게 인사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시티투어 버스는 사실 친구를 이때까지도 못 사귀었는데 한 3일차인가 이틀차밖에 안 됐으니까 친구를 못 사귀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필라델피아의 건물도 소개해주시고 벽화도 소개해주시고 하시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교환학생들 용 프로그램이었고 재학생용 프로그램 몇 개 추천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그 스파나잇이라고 해가지고 스파데이인지 스파나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마해주시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안마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한쪽에는 막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간식 같은 거 쭉 이렇게 진열돼 있고 뷔페식으로 이렇게 가서 먹으면 되고 버츠비 막 키트 같은 거 막 무료로 나눠주고 손 이렇게 뜨거운 왁스? 젤? 같은 거에 손 이렇게 딱 놓고 굳히는 그거 뭔지 아시죠? 약간 테라피? 핸드 테라피 같은 거 그것도 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11월인가? 12월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것도 가보시고 넷나잇이라고 해서 이제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제가 배드민턴을 잘 치거나 배구를 좋아하거나 뭐 둘 중 그게 아니라서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춤추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춤추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약간
다이어트 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뉴진스 노래도 나오고 트와이스 노래도 나오고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도 나오고 무튼 막 그런 핫한 노래들과 함께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저는 저랑 친한 언니가 나가자고 해서 몇 번 나갔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웃겼어요. 뭔가 나의 이런 몸치 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대충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댓글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글을 달면 댓글을 삭제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도 바로 확인하고 삭제하실 거니까 뭔가 저한테는 쌓이는 질문이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리면 뭔가 그 댓글은 삭제하지 말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빨리 나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진짜 얼마든지 다 물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답글 달렸을 때 삭제만 하지 말아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마이크 고장이 나고 지금 뭐 얘기를 2배로 했더니 갑자기 목이 약간 가가지고 목이 좀 아프네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템플대학교로 파견되신 분들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